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약 이름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포시가라든지 자디안 같은 약을 드시고 있나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약은요, 심장과 신장을 살리는 명약인데 딱 한 상황에서 혈당이 정상인데도 응급실로 갈 수 있는 사고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바로 굶었을 때, 특히 대장 내시경 전날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은 좋은데 내가 잘못 쓰면 독이 된다. 오늘은 그 이유를 부작용의 관점에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본에 있는 정편한 의사 김용성입니다. 기존의 당뇨약은 보통 인슐린을 더 잘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인슐린을 잘 듣게 만드는 방식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포시가, 자디안 같은 약을 SGLT2 억제제라고 하는데, 이런 약제들은 신장에 직접 작용합니다. 원래 우리 몸의 신장은 소변으로 빠지려는 당을 다시 붙잡아 지어 흡수합니다. 그래야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SGLT2 억제제는 그 통로를 막아서 당을 소변으로 강제로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혈당을 낮춥니다. 그래서 기존 당뇨약에 비해서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인슐린에 덜 의존적이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당과 함께 나트륨도 같이 빠져나가니까요. 이 소금기가 빠져나가니까 혈압도 떨어지죠. 무엇보다 이 두 가지 효과를 통해서 심장과 신장 기능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알려지면서 굉장히 처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방식 때문에 이와 연관된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이 소변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식기 주변은 달달한 물이 많아지면서 균이 자라기 좋아하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곰팡이 감염입니다. 여성에서는 캔디다 질염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고요. 남성에서는 귀두염 같은 게 올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약들을 먹다가 약을 중단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감염 중에서 곰팡이균이 아니고 세균 감염도 종종 나오게 됩니다. 특히 방광염이라든지 신우신염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연구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위험하다, 더 많이 생긴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정도의 수준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방은 약보다는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딱 4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물을 충분히 마셔서 소변을 많이 봐서 세균을 씻어내버리자 라는 개념의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변을 절대로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정기적으로 배뇨를 해서 방광을 비워주면서 균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향이 좋겠고요. 또 샤워를 후에 생식기 주변을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꽉 끼는 속옷은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균이 자라기 좋은 상태가 되고요. 면 속옷같이 통기성이 잘 확보된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불편하지만 관리 가능한 부작용이에요. 문제는 제가 다음에 드릴 이 내용입니다. 이 SGLT2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 언제냐? 바로 굶는 것입니다. SGLT2 억제제를 먹고 굶는다. 이게 가장 위험한 조합인 것이죠. 왜냐하면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온 당이 줄죠. 그런데 이 약의 특성상 소변으로 당을 다 빼버리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당까지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당이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에너지를 만들려고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방을 태우는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케톤이 혈액에 많아지면 몸이 산성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케톤산증입니다. SGLT2 억제제를 먹지 않은 당뇨병 환자에서도 케톤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혈당 조절이 안 될 때 생기는데요. 이때는 혈당이 매우 많이 올라가면서 케톤산이 같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SGLT2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혈당은 정상인데 케톤산증이 생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일반 환자에 생기는 것처럼 혈당이 400, 500 이렇게 튀고 케톤산증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혈당이 정상이니까 괜찮네 하고 넘어가면서 발견이 늦어지고 더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분들께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은 이겁니다. 바빠서 한 끼 굶었다. 이거 절대로 습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진짜 바빠서 한 끼를 건너뛰게 되었다라고 하면 최소한 당이 들어간 음료라든지 작은 간식이라도 먹어서 몸이 지방을 급하게 태우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특히 소화기 내과로서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강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끼를 굶어도 케톤산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임상에서 굶어야 될 상황이 뭐냐면 바로 위내시경을 하는 상황이죠. 적어도 아침은 굶어야 되니까요.
사실 제가 작년 가이드라인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위내시경 정도 한 끼 굶는 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 한 끼 굶는 것 자체만으로도 케톤산증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은 매우 엄격하게 강조를 합니다. 위내시경이든 대장내시경이든 일단 금식이 들어가면 SGLT2 억제제를 한 3일 정도를 중단해라 라고 하는 권고를 낸 것이죠. 위내시경은 금식이 짧은데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약이 방광기가 길기 때문에 약효가 오랫동안 몸에 남아있어서 짧은 금식에도 위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상황은 바로 대장내시경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장내시경은 단순하게 한 끼를 굶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3, 4일 전부터 음식을 조절하기 시작하고요. 전날부터 장 정결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틀 이상을 굶게 되는 것이거든요. 동시에 장 정결을 먹게 되면 설사를 심하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심한 설사로 인해서 수분이 빠지고 탈수가 겹치게 되어서 정상 혈당 케토산증이 발생할 위험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대장내시경을 하는 상황은 SGLT2 억제제를 반드시 끊어야 되는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포시가나 자디안 같은 SGLT2 억제제는 심장과 신장을 지켜주는 정말 고마운 약입니다. 당뇨 치료의 개념을 좀 바꾼 약이죠. 대신 숙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복용하고 있는 당뇨약의 이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이 이 SGLT2 억제제인지 확인하시고 혹시나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특히 대장내시경이 중요한데요. 대장내시경을 해야 되실 분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3일 이상 중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중단 과정에서 혹시 당의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당 조절에 대해서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다른 약을 대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조절하시는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고 삼본에 있는 장편한 김영석 내과원으로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진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